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볼게요. 이론 먼저 볼게요. 1번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하는 건 수익과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 즉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씩 분개해보면 1번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손익거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비품 구입했으면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에는 카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 부채 증가가 되겠네요. 교환거래가 되겠죠. 3번 현금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현금 늘어났으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출자했으면 자본금 증가, 이렇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해서 교환거래가 되겠죠. 4번 단기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단기대여금 감소니까 대변의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이자 발생했으니 이자 수익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4번이 혼합거래에 속하네요. 2번 거래 결합 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래 결합 관계에서 봤을 때 차변 요소끼리 또는 대변 요소끼리는 발생할 수 없다.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3번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증가도 대변, 이렇게 대변 요소끼리만으로는 거래 결합 관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기업 결산일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죠. 여기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즉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건데 이 부분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맞는 표현이죠. 기초자본, 기말자본 비교해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자본, 차변 대변 합계 같아야 된다. 맞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순서가 아니라 높은 순서로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기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기말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 1,000만 원이고 대손 추정률이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1번 1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6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면 최대관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매입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 맞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팔린다. 후입, 나중에 들어온 선출, 먼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판매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올바른 표현이죠. 7번 당해연도 기말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계상될 경우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기말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계상, 원래 금액보다 더 크게 적혔다는 거죠. 자, 기말재고액이 크게 적히면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적힌다? 적게 적힌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는 거고 여기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이익,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당해연도 매출 총이익이 1,000원만큼 과대계상, 기말이 과대면 매출 총이익도 과대, 맞죠?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기말재고자산도 1,000원만큼 과대계상이 되겠죠. 올해의 기말재고자산은 내년의 기초재고자산이니까 동일하게 1,000원 과대계상되는 거 맞겠죠. 그리고 당해연도 매출 원가가 1,000원만큼 과대가 아니라 우리 기말재고액이 과대면 매출 원가는 반대 과소다. 그래서 과대가 아니라 과소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우리가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면 유형자산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5가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3번 평균법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받은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기에 지급해서 할인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회계 처리를 보면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의 매입 할인 계정 과목은 나중에 상품의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상품의 차감 계정 과목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돈 줬으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 매입 할인 계정 과목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상품의 순매입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번에 1번. 11번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정리 붕괴를 누락한 경우 기말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선수이자를 사용한 결산정리 붕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돈을 받아서 차변의 현금, 이자가 발생했다,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 발생으로 붕괴를 해놨는데 이 이자 수익 중에 올해 게 아니라서, 즉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라서 이자 수익을 감소시키고 차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을 감소시키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발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선수 이자에 대한 결산정리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붕괴를 누락했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첫 번째로 이렇게 부채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부채를 안 적은 거죠. 원래 금액보다 부채가 적게 적혔죠. 그럼 부채가 과소계상. 그다음 두 번째로 수익을 이렇게 감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감소를 안 시킨 거죠. 그럼 수익이 원래 올바른 금액보다는 과대계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이 과대가 되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수익 빼기 비용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과대면 이익도 같이 과대가 되겠죠. 즉 이익이 과대계상. 여기에서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부채 과소인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결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법인기업 기준의 자본의 분류를 배워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인기업 기준으로 자본의 분류를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서 이 앞에 자자가 붙은 자자자, 여기가 자본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13번 당기의 추가 출자액을 계산해라. 자 여기에서는 기초재무상태표, 이중손익계산서, 이말재무상태표 이렇게 있는데 자본거래가 포함된, 즉 출자액과 인출액이 포함된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출자한 금액이 있으면 더하고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뺀 금액이 기말자본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 공식인 거죠.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당기의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 개시하였다. 올해 출자를 해서 개시했으니까 기초자본금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인출한 금액이 500만 원이죠. 그 인출한 금액은 여기에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자본금은 7천만 원이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천만 원이죠. 즉 5천만 원에 1천만 원 더하고 출자액을 X라고 하면 1천만 원 더하기 X 빼기 500만 원은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식으로 푸시는 게 편하면 식으로 풀어보셔도 됩니다. 식으로도 적어보면 5천만 원 더하기 1천만 원 더하기 X 빼기 500만 원은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식을 구성해서 X를 구해볼 수 있고, 추가 출자액이 X니 답은 3번 1,5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을 주고 우리에게 계산을 하라고 할 때는 자본거래 금액까지 포함된 자본 공식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자 지급액도 영업 외 비용이죠. 3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산이 아닌 건 임대보증금, 내가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건 내 돈이 아니라 부채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온상사 회사 코드 9104인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처럼 변경이 안 되어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9104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자, 문제 1번부터 갈게요. 문제 1번은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항목은 종목의 컴퓨터 부품입니다. 컴퓨터 부품이 아니라 문구 및 자파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문구 띄고 및 띄고 자파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두 번째로는 계엄 연월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고 계엄 연월일 2015년 3월 9일이죠. 2015-0309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관할 세무서가 관악이 아니라 안산 세무서죠. 그래서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안산 이렇게 검색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죠.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 군데 틀린 부분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의 금액이 공이 하나가 빠져있죠? 클릭하고 20 플러스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300만 원으로 금액이 잘못되어 있죠? 클릭하고 23 플러스 이렇게 2,3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외상매 입금 계정 과목인데 외상매 입금 계정 과목이 지금 1,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4,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쪽 클릭하고 45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차 차익 금액란에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상품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 등록하라고 하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상품을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상품을 찾는 방법은 가운데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여기에서 상품 이렇게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SC 눌러서 창 꺼주시고 상품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대체 적요란에 입력하라고 했으니 이 대체 적요란에 밑으로 내려서 빈칸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5번 엔터 그리고 상품 띄고 어음 띄고 매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올바르게 작업을 하신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가온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메뉴에 추가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로 가셔서 여기에서 신규 거래처 일반 거래처 탭에 빈칸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1001 엔터 그리고 모닝 문구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이죠. 숫자 1번 눌러서 매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30524-63212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최민혜네요. 최민혜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문구 및 잡화 그리고 주소는 사업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해당하는 주소 그냥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띄고 대덕구 한밭대로 그리고 괄호 안의 주소는 오정동 이렇게 밑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잘 하셨다면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 입력하고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월자로 입력하실 수 있고 변경자를 눌러서 이렇게 월과 일을 입력해서 분계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월과 일을 입력하는 창으로 활용해 볼게요. 자, 7월 15일이니 날짜 먼저 치고 들어가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중앙신협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돈을 빌린 상황이죠. 그럼 보통예금에 증가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장기인지 단기인지 보셔야 되겠죠.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네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서 대전중앙신협 거래처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대전중앙신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7월 16일 ESC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다음은 로덴 문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표이다. 7월 5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당저수표를 발행하여 단금을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상품을 매입했으니 차변의 상품이고 금액은 660만 원이죠. 660만 원인데 이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다 지금 준 게 아니라 7월 5일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계약금의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월 5일 한번 가서 볼게요. 이렇게 출금, 선급금,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급금에 대해서 대변의 선급금 이렇게 써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문구 금액은 66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거래명세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분계된 내용을 보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당좌수표, 우리 회사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감소했다.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7월 16일 가서 다시 입력해보면 차변의 상품 6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은 로뎀 문구 그리고 금액은 66만 원 그 다음 나머지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7월 2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자, 영업부 사원의 출장 경비 중 신한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거. 우리가 직원 출장 갔을 때 든 돈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변에는 신한카드, 우리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상품 구입 외에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반드시 카드사, 즉 신한카드로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에 이렇게 금액은 나와 있는 5,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28일 날짜 먼저 입력해 볼게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28. C&J 상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판매 대금 중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았다는 키워드가 나왔으니 우리는 대변의 상품 매출 일단 적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지금 2,500만 원이네요. 적어주시고 차변에 우리가 2천만 원은 당좌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회계장부에는 현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하는 C&J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 받을 어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받을 어음은 C&J 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하겠죠.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9월 20일 날짜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9월 20일 반월 상사의 외상으로 9월 3일에 판매하였던 상품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반품액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처리한다. 일단 외상으로 9월 3일에 판매되었던 상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9월 3일에 가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혀져 있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300만 원 전액이 견본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주고 반월 상사 3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상품 매출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코드 번호 조금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날짜 다시 9월 20일 가서 입력해 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반월 상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인데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입력하셨을 때 여기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코드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402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5일 날짜 입력해 볼게요. 자, 10월 15일 조선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해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일단 조선 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조선 상사 금액은 1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발해 상사한테 받은 어음을 다시 넘겨준 거니까 받을 어음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받을 어음 발해 상사 금액은 1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그리고 조선 상사 그 다음에 금액은 130, 대변에는 받을 어음은 발해 상사 이렇게 거래처 유의해 주셔야 하겠죠. 1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11월 27일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1127 거래처인 비전 상사의 미지급금 1,25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자, 그럼 일단 미지급금을 감소를 시켜주셔야 하겠죠. 갚았으니까. 미지급금 감소, 차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비전 상사 1,2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1,000만 원은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당좌 예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이렇게 부채 등을 면제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 나머지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비전 상사 그리고 금액은 1,25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나머지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2월 30일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령했다. 취득세 금액을 보니 납부할 세액합계 여기에는 이 금액이겠죠. 취득과 관련한 세금은 해당하는 자산에 플러스 자산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죠. 차량 운반구 차변에 써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납부했으니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취득세는 해당 자산에 더하기, 재산세 등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날짜 12월 30일 변경하고 차변의 차량 운반 금액은 263만 7,810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입력된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해당하는 날짜 치고 들어가서 수정 한번 해볼게요. 9월 15일 지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거래처 월평문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에 수하고 회계 처리한 10만 원이 실제로는 월평문구와 상품 추가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변에 선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으니 V2번 누르고 선수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동일하니 이렇게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18일 날짜 먼저 변경하고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부의 문서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소모품인 A4 용지 10만 원을 포함하여 비품으로 처리하였다. 자, 소모품인 A4 용지 10만 원어치는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 또는 소모품 B라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분계를 적어보면 차변에 비품 10만 원, 그리고 소모품 B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등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비품으로 110만 원 되어 있으니 이 금액을 100만 원으로 일단 수정해 주시고 밑에 차변에 추가로 소모품 B 이렇게 800번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결산 문제인데 결산은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눠주셔야겠죠. 자동은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참고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그리고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이 되겠네요.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에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분계 한번 해볼게요. A 사무실을 임대료 6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임대료는 임대 계약 기간 종료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했다. 즉 임대료를 아직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안 한 상황인데 우리가 회계에서 발생주이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임대료는 장부에 회계장부에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겠죠. 자, 그리고 수익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금액만 계산해보면 600만 원에 1년치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7월부터 12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300만 원이 올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미수수익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3개월 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양촌의 주식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3만 원이다. 자, 그러면 5,000원이 주당 가격이 올랐죠. 자, 그럼 이 5,000원 오른 거를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킬 거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0주 곱하기 5,000원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하니 증가시키는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 10월 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사업장의 화재보험료 12만 원은 차기분이 포함된 보험료이다. 자, 우리가 날짜를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지금 X1년 10월 1일부터 X2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날짜는 X1년 12월 31일이고 우리는 이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계장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내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해 장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10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10월 1일 치고 들어가서 보니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를 했으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회계 처리는 보험료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변의 보험료라고 써서 이렇게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탈변의 선급 비용이라고 써서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시 12월 31일로 가서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12만 원 1년치니까 곱하기 12분의 그 다음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 1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12분의 9 이렇게 하면 9만 원이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계산하신 다음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비용 금액은 9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대손충당금으로 자동 결산이죠.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해당하는 창은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위에 있는 대손 삼각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1%인 거 확인해 주신 다음 문제에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만 보충법으로 설정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외상매출금 바드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다 누르고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입력해서 다 지워주신 다음에 결산 반영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주셔야 4번까지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장부조회 문제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그리고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장부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상반기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적은 자 이렇게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이 조회하기가 편하겠죠. 자, 여기로 오셔서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상품 매출이니 상품 매출 검색해 주시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대변에 적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을 비교를 해 주셔야 하겠죠. 여기에서 매출액이 가장 적은 달은 1월인 280만 원이네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으니 2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3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같이 차감하는 계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장부가액을 물어볼 때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에서 3월 말이니 3 엔터 이렇게 치시고 밑으로 내려서 비품을 찾아볼게요. 밑으로 내려서 비품을 찾으시면 이 비품에 해당하는 비품의 취득원가가 있고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비품의 장부가액이 여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장부가액을 물어봤으니 3,4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6월 말 현재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 자, 이렇게 거래처를 물어보게 되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 6월 말 현재면 6월 말일자가 여기에 입력이 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6월 30일 이렇게 입력한 다음 선급금이니 선급금 검색해 주시고 가장 큰 적은 금액을 찾아야 하니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잔액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잔액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가장 큰 금액이 지금 가장 큰 금액이 이 금액이죠. 그래서 177만 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금액은 이 금액이죠. 13만 2천 원. 두 금액을 빼주면 163만 8천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장부조회 문제까지 모두 풀고 나서 우리 실제로 시험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한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반드시 7번 문제의 답안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채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4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